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괜찮으셨는지요?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는 풀려서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온화하다고 합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이 딸과 함께 전한 골든글러브 수상 소감으로 미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 감독의 딸 리비아는 온라인 시상식에서 미나리가 수상작으로 호명되자 아빠를 와락 끌어안았고 아빠가 상을 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외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했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바다 건너 전해온 수상 소식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죠. 이런 가운데 오스카 유력 후보작으로 예상되는 영화 미나리가 드디어 오늘 국내에 개봉합니다. 어떤 영화일지 궁금한데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꼭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저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망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잘 지켜나가야겠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독립운동사 수업이 학교 밖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하버드대 램저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망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더욱더 잘 알고 지켜야 할 텐데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까지 독립운동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신정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현 경기도 의원입니다. 예. 늦었지만 등남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애기 보다가 왔네요. 야, 그러세요? 잘 크고 있습니까? 아유, 그냥 쑥쑥 커서 예.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신기한 하루를 보냅니다. 맨날. 아, 그렇군요. 바쁘시겠네요. 아유, 뭐 새벽에 2-3시간씩 깬다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는 육아는 즐거운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다크서클이 축 내려온 걸 보시면 이제 육아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요즘 학교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그 독립운동사나 예. 근현대사의 비중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또 보여지지만 예. 이 근현대사 또 독립운동사만큼 정치적으로 부침이 많은 역사가 없습니다. 예. 멀지도 않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다들 기억하기로는 국정교과서 전환의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수를 줄여야 한다. 그 예. 이유는 150년 남짓한 짧은 시간을 역사교과의 50%를 채울 수 없다 해가지고 150년만큼만 역사교육을 시키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그 당시 있었고요. 예. 근현대사 혹은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최근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는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또 예. 재미난 부분은 범교과 수업 제도가 확산되면서 역사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나 윤리 그 외에 다양한 교과에서도 역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의 폭도 상당히 좀 넓어졌는데 네. 예전에는 조망받지 못했던 그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나 또 예. 여성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졌고 네. 그 반대로 좀 안타깝습니다만 왜곡된 인식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의 어떤 삶이나 그 가족분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노력으로서 보여주는 건 아주 유의미한데요. 예.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 왜곡된 역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시도 또한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혹은 예. 특정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원색적인 조롱과 왜곡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독립운동은
이슬람 국가의 테러랑 뭐가 다르냐. 성노예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부다. 램지어 교수 말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입으로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을 직접 만들어서 예. 이 주목을 끄는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최근에 또 친일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콘텐츠들이 한국에서만 20만 부가 풀렸고요. 일본에서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이 3.1운동과 독립운동 그 외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 이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가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의정활동에 많이 노력한 바가 좀 있죠. 예. 네. 그 조금 전에 그 독립운동을 좀 테러로 예. 폄하하고 또 제가 보니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네. 좀 무차별적인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특히 이제 정치적 이념의 색채로 자꾸 들여다보려는 노력들. 예. 앞서서 제가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검정 교과서로 바꾸고 근현대사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예. 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언급했고 박정희 시기에 그리고 예. 검정 교과서로 전환시키는 목적을 올바른 국가의식 또 분단 시대에 필요한 기준이 있는 역사 교육 이런 걸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정희 시대를 소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념적 색채를 너무나 많이 입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념에 또 많이 몰입돼 있던 여러 이제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SNS를 통해서 생산해내는데 예. 사실상 SNS에서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들을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 왜곡과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실은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청소년 통일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생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느낍니까? 학생들과 참 많이 만나는데요. 예.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오히려 놀란 것이 색채 혹은 선입견, 편견을 최대한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청소년 세대였어요. 학생들이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예. 이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토론을 시키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은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놓고 토론을 시키면 아주 응당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성인보다 나은데요? 성인보다 낫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 독립운동사, 근현대사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SNS, 유튜브 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왜곡된 정보가 정말 역사인 양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 방식, 교육 절차 또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역사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어떤 왜곡된 그 사안들을 예. 법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학생들이나 또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 장치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면 검정교과서 만들자라고 했던 과거로 또 회귀를 하는 것일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적확한 정보, 역사, 사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들, 특히 독립운동의 어떤 흔적들,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의 사료들이 정말 부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교과서, 특히 입시 중심으로 교과서를 들여다보니까 문자적 해석만 익숙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제대로 된 역사를 학습하고 또 주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예. 그 역사를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예, 그럼 예. 학생들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 교사와 또 지역의 다양한 유관 기관들 전문가들이 함께 네트워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또 지원 조항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예, 예.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네. 조례안 말씀으로 듣기는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우리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어디 체험학습을 가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체험학습을 가고 뭐 이런 표현을 또 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막 이제 수학여행 가는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일면 맞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예. 고양, 화정 이런 동네는요. 그 지역 안에 이미 역사적 사료들이 가득 있습니다. 예, 예. 일산역이라고 하는 곳은 전철역으로만 기약되지만 사실은 일산역은 3.1운동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의 전초기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예. 마을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3.1운동을 함께 시작했던 그 지역이기도 하죠. 예, 예. 그때 그 사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맨날 타고 다녔던 일산역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피 흘려 싸웠고 그들이 투쟁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나도 이제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예, 예.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짜주고 현장에 가서 그냥 김밥 하나 먹고 오던 방식에서 내가 발로 걷고 눈으로 보던 일상의 삶 속에 예, 예. 독립운동사 혹은 근현대사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료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예. 것들을 돕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이름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야 이런 문제점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입시의 역사 과목이 뭐 선택이냐 필수냐 가지고도 많은 논쟁을 하지만 선택이어도 필수여도 항상 문제는 존재해요. 우리의 역사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필수로 우리가 놓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저 공부할 뿐이죠. 근데 역사 교육, 특히 독립운동사나 근현대사는 가슴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질 않으면 당연히 왜곡된 정보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교사 공부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 정말 쉬운 건데 종소리는 과연 언제 시작된 걸까? 수업의 시작과 끝에 경례를 하는 거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예. 학교의 교실 청소와 교훈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의 교육의 잔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신민을 키운다, 황민을 키운다라는 어떤 이름하에 복종하는 시민들을 키웠단 말이죠. 소풍이라고 하는 것,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사 안에서는요. 일자의 잔재의 그 결과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풍 가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는 공포를 쏘고 예. 병사 배치 연습을 하고 지도 그리는 연습 그리고 무장행군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소풍의 의미와 너무 다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학교사라는 걸 통해서도 독립운동사와 근현대사 예.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을 우리가 바로잡는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겠죠. 예, 예. 조금 전에 그 근현대사는 그 가슴으로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러고 보니까 가슴이 막 뛰어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성적표 받고 네. 차갑게 식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예, 가슴이 예. 뛰어야 됩니다. 역사 가슴이 공부는. 뛰어야 돼. 그 모의고사 성적표 봐도 가슴은 뛰어요. 망했다. 아이씨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거. 자, 그런데 네. 오늘 좀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근현대사 등의 교과서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사실 예. 특별활동 등이 아닌 이상 기회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수업에서 이런 자세한 활동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의 제도가 좀 변화한 것이 있다면 학기제에서 학점제로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가령 저는 이제 대학을 불어불문학을 했어요. 하지만 불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도 공부할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심지어 이공계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과목인 국영수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교양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중에 역사 또 그중에 근현대사 또 독립운동사라는 과목에 방점을 찍고 교육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구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만들지 않고 충분히 신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와 지역 주민들과 교직원 또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연결된 역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우리 학교 또 향토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안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유튜브로 라랄라님께서는 네.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자는 취지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공감의 글을 보내셨고요. 고맙습니다. 4471번님께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테러로 규정하고 네. 왜곡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몰상식한 유튜버들 처벌할 수 없나요? 화가 나네요라고 또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최재성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제화 토론회를 한번 열었었죠. 네, 그래서 역사 왜곡이 곧 인권의 침해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모욕이다 해가지고 관련된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징계할 수 있는 어떤 법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면 이런 교과 과정들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향이 있겠죠? 반드시 있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학교에서 앉는 텍스트적 교과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방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학교 교과 이외 시간에 동아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동아리 제도를 통해서 학교 역사 동아리들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연장하고 또 독려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런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제가 작년 초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고요. 이제 작년 올해 이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교육청에서 아쉽지만 학교 밖 혹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요 대상이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지적을 교육청에 해놓은 상태고요.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사는 똑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또 비인가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참 많은 청소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지금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을 이 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하나 좀 이 타이밍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애청자 퀴즈입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애청자분들의 참여가 좀 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담당 PD가 참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엊그제 3.1 만세운동을 기억하는 3.1절이었죠. 올해로 102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식에서 의병활동 공적이 새로 발견된 이 장군의 아내와 아들에게 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만주 대한독립의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최대 승전을 기록한 이 장군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 아는 애청자분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 선물도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간 제가 답변할 뻔했어요. 지금 듣고 누구 말할 뻔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였네. 큰일 날 뻔했네. 의원님께 드리는 퀴즈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힌트? 힌트를 어떻게 힌트 말하고 내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틀린 힌트 주면 큰일 나죠. 홍씨인가요? 홍씨. 제가 홍씨를 정말 좋아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내주시고요. 책 선물 드립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은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따라 교육도 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후에 또 계획적인 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 좀 취지에 대한 조금의 좀 코멘트를 좀 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독립운동사 활성화 조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민족주의 이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평화 교육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아직까지 회복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평화적 투쟁이었고 또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쟁이 바로 우리의 독립운동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혹은 외국인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이 우리의 독립운동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독립운동사를 배움으로써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후에 저의 과정은 이제 청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 기본조례라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의 학교의 구성원 중에 n분의 1로서의 청소년조차도 되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교 안의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지만 또 학생들의 주요한 이슈들과 정책들을 예.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독립운동사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런 학생 자치 참여 활동도 정말 잘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한껏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양재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를 재개장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기후에너지전략팀의 정순규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다시 여는 양재 수소 충전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양재 충전소는 지난 2010년 영구용으로 설치된 서울 시내 최초의 이제 수소 충전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숫자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 공사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예. 올해 3월 1일 날부터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개선 공사 내용은 저희가 시설 용량을 많이 늘렸는데요. 하루 기준 150km의 충전에서 350km 이상 충전 가능하게 용량을 늘려서 예. 충전 가능 차량 대수가 하루에 24대에서 약 70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군요. 네네. 수소차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바로 방문해서 충전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운영 시간은 저희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설날 그리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충전자분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도 있고 예. 교통 혼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충전 가격은 다른 서울 시내 민간 충전소와 동일한 1kg당 8,800원을 받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지역 서초에 그 등록된 수소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30%의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수소 충전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폭발 네네. 같은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네. 주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수소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른 연료들, 예를 들자면 경유나 휘발유, 도시가스에 비해 크게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볍기 때문에 설사 누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퍼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나 요번에 이제 저희가 양재 충전소 재개장을 하면서 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을 담당하는데요. 거기와 함께 그 수차례 안전 검사를 통과했고요. 예. 저희가 그
특히나 앞으로도 연 2회 안전 정기 점검이나 자체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 안전에가 우려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약 500여 개의 수충전소가 있는데요.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도심에 수충전소를 많이 설치했고요. 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 바로 인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타워 바로 인근에 수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야기 정리하자면 그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출 시에 더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폭발이나 안전성 면에서 뭐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에너지전략팀의 정순규 팀장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만나요.